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자, 이제 9시입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했죠. 코스닥은 좀 세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연 멘토님 시장 어떻게 보셨는데 코멘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나 뉴욕 증시 오늘 답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움직임 따라서 내일 시장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계속 좀 불안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만 그래도 큰 하락 자체는 없을 겁니다. 안드레알리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세 멘토님 코멘트 짧게 좀 달아주세요. 네, 일단 240선 이제 단기 저항권에서 지금 약간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좀 흔들림 좀 나왔지만 종목들은 견고하게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로서 좋은 종목들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전일 날 강하게 금요일 날 지난주죠. 금요일 날 강했던 종목들, 목요일 날 강했던 종목들 군들을 잘 찾아보면 조정을 잘 받았던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좀 매매로는 참 좋은 장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 멘토님 시장을 짧게 한번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지수 많이 빠져 1900 이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살짝 이탈할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코멘트를 깊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네 분의 멘토님들이 오늘 또 파닥파닥한 종목들 가져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종목 AS 있습니다. 오늘 이정수 멘토님의 종목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H 홀딩스. 자,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AS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SH 홀딩스가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일단 목표 가격을 좀 상향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일날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 매도를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 가격을 상하게 되면은 이제 주체 방송 잘 보시면 전일 아마 금요일 방송에 말씀드렸을까 아직 이 차트는 죽지 않았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2,000원에서 크게 가기는 정말 5,000원까지 목표치가 열려 있다. 이 차트는 살아있는 종목이고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단타 단기는 이미 20-30%에서 여러분들이 챙겼겠지만 좀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그 시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뻗어주면 그러면은 목표치만큼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셔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목표 가격을 1,500원 올렸습니다. 근데 1,500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에선 반드시 강하게 날아가줘야 돼요. 또다시 강하게 날아가주면서 상한가가 들어가면 보유하셔도 되지만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올라갔다가 꺾인다라든지 시초가부터 만약에 흔들린다라든지 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1,500원을 올린 이유는 그 정도 라인 정도는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는데 그 정도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계속 쭉쭉 날아가면 파시는 게 아니라 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 될 거고, 일단 그렇게, 그래서 목표 가격을 1,500원을 올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콤하고 다물 멀티미디어가 지금 목표가 도달이 돼서 지금 이익 실현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종목별로 지금 1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나오면 챙기는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콤 같은 경우가 지금 18.4% 정도 수익이 났는데 10%가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저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땡큐하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땡큐. 그리고 만약에 매도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서 이미 수익권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다물 멀티미디어도 10% 정도면 그 정도 오면 이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만약 못 파셨다면 또 다시 가격이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수익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선물 시청자로 드린 것 같네요. 일단 매매 시장에서 네네. 다행히도 뭐 종목이 매매로서 잘 올라와줘서 네. 여러분들한테 추석 선물로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현금을 좀 챙겨놔야 그래야 돈을 뽑을 수가 있는데 오늘 네. 마침 네네. 두 종목, 세 종목이 올라와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선현 멘토님 종목 AS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 종목이죠. 그죠? 네, 뷰옥스인데요. 네네. 장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네. 주문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땡겨줬죠. 네. 몇 분 만에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갔다가 바로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대에 마감이 됐는데 네네. 마이너스 6.4%. 그렇죠. 이게 손절가를 제가 32,000원 잡았는데요. 31,800원 찍고 네네.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네. 3분 만인가? 2분 네.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보유 일단 하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 챔피언 있네요. 자, 취지인. 자, 볼까요? 뚜이부치. 이게 뭐죠? 뚜이부치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뭐죠? 네.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렇게 기나긴 영업부진 반등이 서막 물음표 땅땅 났습니다. 바닥 쓸고 돈 줍는 저가 매력입니다. 저가 준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죠? 자, 큐. 자, 에이블 CNC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큐. 아프니까 정신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니까 정신줄. 자, 아들놈이 좋다 할 때 살 걸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요즘 누가 TV 보나 대세는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꾸준히 몸집 키우는 천하장사 있습니다. 천하장사.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큐. 자, 아프리카 TV였었고요. 세 번째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 자, 보아스 이렇게 했습니다. 보장된 미래 저가 매력 왜 안 사? 이렇게 했어요. 외국인이 쓸어 담는 매력은 이렇게 했습니다. 빌비되는 흐름에 속이 타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나 봅니다. 자, 시즈인. 자, 뷰웍스. 자, 다시 도전입니다. 오늘.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큐. 자, 아줌마 파마 이렇게 했습니다. 아줌마 파마.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한류 제약주 개발 초기 라이센싱 아웃 글쎄 이렇게 했습니다. 손절하고 나갔는데 너무 올랐어 이렇게 했습니다. 손절하고 나갔는데 좀 시세가 좀 부지부진했었나 봅니다. 근데 최근에 시세가 나는 종목인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큐.
에스텍파마였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입니다. 에이블CNC, 아프리카TV, 뷰웍스, 에스텍파마까지 4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고지맨 한번 불러볼게요. 고지맨!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은요, 잘 아시겠지만 종목 상담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문자를 주냐?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나온 4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투자 전략을 듣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거기에도 곁들여서 응원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응원 문자 따로 또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하나 이제 오픈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듣고 싶은 종목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종목입니다. 에이블CNC, 아프리카TV, 뷰웍스, 에스텍파마. 오늘 뷰웍스부터 하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이거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가져 나왔고요. 네네.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건 제가 좀 나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장 초반부터 해서 갑자기 서킷이 걸렸어요. 2분 서킷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네네. 걸려버리더니만은 주가가 쫙 잠겨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저도 순간 이게 뭐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차트는 이래요. 오늘 일봉 차트 보세요. 밑꼬리 길게 달고서 시가 대비 올라갔는데 분봉 보면요. 분봉의 1분봉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확대해 볼게요. 1분입니다. 1분. 1분봉이에요. 딱 1분 만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확 내려갔다가 촥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분봉 1봉을 보자면 마이너스 8.86%까지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다시 분봉 갑니다. 다시 여기서 쫙 올라와 버립니다. 10분봉으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게 10분봉 차트입니다. 깨졌다가요. 천천히 상승을 주면서 오늘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주문 실수일 수도 있고, 이때 순간 거래량 자체가 나왔던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거래량이 살짝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냥 에라 안 해, 딴 거 해야겠다, 아니면 갑자기 또 돈이 필요하셔서 급하게 매도한 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반대 매도한 건 전혀 아니고요.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기다리고 노리다가 제가 볼 때는 살려다가 판 것 같아요. 매수 네. 주문 실수 아닌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이 살려고 하다가 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뷰웍스는 계속 좀 지켜보는 전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뷰웍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뷰웍스는 여러분 그 의료기기용 뭐 카메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카메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카메라 있을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은 영상 진단 장비. 영상 진단 장비 해가지고 관련한 여러 가지 카메라들 많이 쓰잖아요, 병원 가면요. 그거 관련해서 전부 다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쪽 이슈가 있고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경신했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고, 또 하나 평촌 사업 이전, 그래서 캐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전 캐파보다 어떻게 해요? 3배 이상 커졌다는 거죠.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판매가 더 늘어날,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늘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잠깐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정수 멘토님은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일단 뷰웍스 이제 아까 전에 흔들린 부분을 보니까요.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오늘 거래량도 보니까 오늘 일별 거래량이 43,000주, 그러니까 거의 거래량이 없었다는 얘기고, 장중에서도 호가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분이 그냥 말 그대로 나 안 해 하고 팔았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쭉 빠졌는데, 밀렸는데 이거 분명히 주가 관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차트는 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누군가 밑으로 다시 쭉 끌어당긴 건데, 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좀 9,000주 좀 매수가 돼 있는 부분들이 9,000주인지 이게 9억인지 좀 제가 확인을 그건 다시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간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 의료기기 장비주들 흐름들이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직 강세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서 이제 보면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그쪽 의료기기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들 강세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한번 움직여주면 네. 비역수들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한번 움직여주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정멘토님은 한번 코멘트 살짝 부탁드릴게요. 바닥 따지기 하다가 지쳐갖고 떨어진 거 쩔어져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라 아마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중에서도 이제 다 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11월 달부터 신규로 상장이 되거나 기업 공개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는 그 흐름들은 응축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재차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생겨나갈 겁니다. 그런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뷰역스 같은 경우 의료 기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섹터들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들은 좀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래꼴을 좀 달고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었고, 수급적으로도 대량의 매도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호가 공백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저점 자리대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들어가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도 오늘 주문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호가에 대한 공백이 비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이제 호가들이 쫙 이렇게 쌓였는데 그 부분이 공백이 있어서 쭉 밀렸다가 다시 급하게 밑꼬리를 치고 올라온 모습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누가 땡기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부분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해놓으면 쭉 끌고 가면 또 다른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는 흔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블 한번 볼까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부터 보겠습니다. 이정수 멘트 어떻게 보세요? 에이블 CNC. 일단 좋게 보죠. 네. 어떻게 좋게 봐요? 네, 이제 정민선님 좀 한번 따라해 봤는데,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있네요, 우리 이정수 멘트.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먼저 갑자기 물어보셔서 사실 또 잠깐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봤었더니, 그러니까 시장에 오늘 종목도 좀 봤었어요. 봤는데, 제약바이오들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들이 좀 모양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쪽하고 화장품들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좀 제약바이오를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좀 생각은 있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다른 코리아나라든지 한국화장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못 갔고요. 밑바닥에서 이제 순환매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갖고 있고, 최근에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장대항공에 그리고 옆에 눌리고 있는, 그러니까 패턴주로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라든지 화장품들이 반등세가 한번 어느 정도 나와주면 에이블 CNC에서는 한번 시세를 한번 어느 정도는 같이 이번에 이제 춘절인가요? 네, 이번 이슈에 맞춰서 그래도 막바지 흐름 한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진 멘토님 어떠세요?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에이블 네네. CNC가 네. 지하철 매장에서 철수한다고. 전체에서. 이게 매장이 한 60개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근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 영향은 5% 내외나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일단락되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화장품주들을 봐야 되는 시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또 중국 춘절 이슈가 분명히 자리 잡을 거란 말이죠. 일주일 이상 쉬나 며칠 쉬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가 추석 끝나고 나서 그 주 계속 쉽니다. 계속 쉽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이 춘절을 보고서 관심 있게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었는데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화장품들 근데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 타이밍상의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데 오늘 하필 또 메르스가 이슈가 좀 됐어요. 살짝 됐습니다. 의심하죠. 살짝 됐어요. 음성으로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괜히 또 사람 불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그게 음성으로 좀 판단이 돼서 2차 부분 좀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낮에 좀 뉴스를 봤는데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8월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 수준을 다 회복을 했어요. 9월 같은 경우는 또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소리죠. 아니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거나 그러면 매출 확대 포인트는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한번 네네. 기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9월 마지막 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로 좀 미룰 수도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3분기 잡아주지 않을까 화장품 회사들이 또 네. 특히나 OEM 업체들이나 ODM은 미리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매출 확대 포인트에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멘토님 생각 어떠세요? 네, 에이블. 많이 빠졌죠? 네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 에이블 자체가.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완연하게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사실 이게 해외 쪽으로 진출하거나 이게 대표적으로 뭐 일본 쪽하고 중국 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일본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진출한 지가 이제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이. 근데 여전히 10%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포인트. 그럼 해외 법인결만 따져봐도 일단 손익분기점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국내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사실 다른 기업들, 화장품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 부분들은 에이블 CNC가 과거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이제 선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의 흐름들까지도 성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바닥권역이에요, 사실. 바닥권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변동성이 좀 큰 구간들 속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아닙니다. 에이블 CNC 자체가.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실적이 올해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시장 쪽에 여전히, 일본 쪽이 아니죠. 중국 시장 쪽에 여전히 매장의 개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비록 국내에서 뭐 지하철 매장에 대한 철수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오히려 더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들은 하반 경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사실 국내 쪽보다는 이 해외 쪽 시장이 좀 더 관심거리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블 CNC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닝 시즌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좋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개인적 생각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자리대가 살아있는 자리고 이제 중국 소비자 섹터 중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닉, 코리아나 그다음에 에이블 다 보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는 거는 곧 한번 이렇게 시세를 들어줄 만한 그 자리대예요. 지금 그래서 에이블 CNC도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화장품 섹터가 이제 슬슬 한번 시세를 낼 자리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봐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 종목들 군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봤네요. 자, 문자 뭐 킵된 거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미처 준비를 못할 거죠. 없나요? 자,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밖에서 당황하고 있다.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네.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자, 다음은 에스텍 파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에스텍 파마. 이건 뭐 김소영 멘토님은 들어오시면 잘할 수 있죠. 전형적인 엔화 수혜주. 네네. 그렇죠. 엔화 수혜주. 네. 의학 관련, 제약 관련 주고요. 네네. 에스테파마가 이전에 한참 유행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많이 갔었죠.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네. 주가 흐름 자체도 막, 한참 올라갔다가 또 이게 또 엔화가 또 가치 자체가 굉장히 네네. 좀 낮아지면서 쫙 또 밀렸다가 최근에 또 요 근래 몇 달 전부터였나요? 정확한 차트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확실히 지금 영향도 많이 받긴 했지만서도 N달러에 대한 부분과 원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막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은 다시 조금 워낙 강세가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나와주는 포인트에 맞춰서 요 종목이 약간 좀 움직이는 듯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바닥을 좀 확인한 포인트에서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한번 조금씩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이정세 멘토님 어떠세요? 일단 에스텍팜은 이제 원료 의약품 전문 업체인데요. 네네. 이제 좀 전에 이제 일본 쪽에 이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엔화 때문에 이제 그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시장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해외에서도 좀 고급적인 그런 원료 재료들을 좀 많이 선호한다라는 그런 기사거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그거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서 또 무슨 또 이슈가 있었냐면 에스텍파마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통과되고 이제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진통제 시장이 약 한 60조 원 정도가 되는 꽤 크죠. 엄청나네. 엄청난 시장인데 이 중에서 에스텍파마가 개발하는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네네. 약 30조 원 정도 규모로 아마 절반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그 이제 제약 그 이름이 네네. VVZ149인데 이쪽은 뭐 일단 뭐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 효능에 안정성을 더한다는 부분 때문에 네. 아마 연 2조 매출을 이제 이루게 되면서 글로벌적인 제약사를 라이센싱 또 아웃도 계약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 뭐 유럽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약 74% 정도로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욱더 이름이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고품질의 원료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마 그 임상 그 부분들이 더 통과가 되고 확실하게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더욱더 많은 매출과 영업 이익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 멘토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올해 연말경에 일단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 쪽으로 갔을 때 미국 쪽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인 7월 달 정도로 계획을 좀 잡아놓고 있단 말이죠. 일단 아직까지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시장 규모가 원체 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익에 대한 그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적자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일단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수익, 그 실적에 대한 폭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고, 아직까지 임상 이상에서 그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려면, 해외 시장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은 적어도 내년 말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않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올라갈 섹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마인드로는 괜찮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나요? 정 멘토님?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 20분에 우리 정 멘토님이 주식 챔피언 뒷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을 더 깊게 알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텍파마 이정세 멘토님 차트 한번 만져주시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에스텍파마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제약바이오를 가져오신 지금 우리 멘토님의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에스텍파마 차트를 먼저 열고 에스텍파마
자, 차트를 좀 줄여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네요. STEC 파마. 자, 차트를 좀 줄여서. 자, 최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7월 달, 그러니까 대부분이 7월 22, 23일 날에서 코스닥 지수가 707선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때가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그럴 건데, 그때 무너지면서부터 대부분의 고점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쭉 밀렸는데 얘네들이 당장 죽지 않는다.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밀렸고, 결국은 에스텍 파마도 똑같이 다 밀렸습니다. 많이 빠졌죠? 지금 고점 대비 빠진 폭을 지금 대충 한번 그어봤는데, 지금 56%에서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제 반등을 주려는 모습에서 이제 모양을 다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제약바이오는 에스텍 파마뿐만 아니라요.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제약바이오들이 한 번 정도 시세가 10에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의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텍 파마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겨 있는 차트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좀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노리거나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수급을 한번 보면요. 수급도 괜찮아요. 네, 수급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잡아주고 있고, 기관들은 그동안에서 샀던 사람들이라, 네. 샀던 기관들이라, 네. 하마터면, 여기 나라 보네. 그래요. 큰일 납니다. 네. 하마터면 기관들이 샀던 쪽이라, 지금 다시 팔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번 타이밍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소연 멘토님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주격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 다만, 제약바이오를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뭐 100%, 200%, 300% 먹겠다.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종목들이 저점 대비 100% 이상이 아니라 1000% 이상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쪽은 더 이상 1000% 더 못 올라갑니다. 1000% 올라가면 그 장난, 10배에서 10배 더 올라가면 100배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밑바닥에서 기껏 해봤자 뭐 100에서 500% 이내에서 있는 애들. 걔네들은 또다시 한번 시세가 뭐 200%, 300% 나올 수 있는 시세는 한번 그래도 꿈을 꿔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한 10에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닥을 따블바닥 잡고 이제 치고 네. 올라가는 자리다.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시세를 한번 네. 내면 좀 많이 낼 것 같은데, 쟤는 그렇죠. 한미사이언스랑 같이 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미사이언스도 제약바이오이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미사이언뿐만 아니라 뭐 LG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자리 그동안에서 그동안에서 있었던 종목들이 네. 지금 아직 안 빠지고 박스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제 매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 공략하시는 거고, 네. 초보자분들 이 위치에서 이렇게 빠진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 충분히 수익은 뭐 10에서 30%면 상당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ICH 홀딩스처럼요. 그렇죠. 그 정도 먹으면 네, 땡큐하고 그냥 네. 이 실현해도 네. 여러분들 충분한 수익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되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종목 남았네요. 이제 한 종목 남았죠. 아프리카 TV. 그죠?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김소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TV 하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윈스가 네. 나오셨을 때. 네. 아프리카 TV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아들이 좋다고 할 때 살 걸 그랬다. 네네. 아들은 아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들은 알고 있으니까. 아들이 왜 NC소프트 게임에 빠져있을 때 네. 진작에 NC를 샀어야 됐는데 옛날에 네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근데 아들이 아프리카 TV 빠져있다는 것은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느 쪽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흔히 얘기하는 현질이라 그러죠. 네네. 현금을 가지고 게임에 투자하듯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별풍선을 네네. 마구마구 쏠까봐 네네. 좀 걱정이 됩니다. 혼이 빨린다 그러는데 BJ라 그러죠. 네네. 브로드캐스팅 자키인가요? 네네. 저번에 우리 체크했었잖아요. 네. 순간 기억이 나서. 네네. 그 이제 친구들 보면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엄청 이쁘게 힐링할 수 있는 거. 차려입고 네네. 막 이렇게 귀엽게 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먹방 네네. 해가지고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이 나와서 되게 날씬한 분도 있어요. 네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풍선을 쏴주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원조가 아프리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하다가 이제 CJ에서 네. 무슨 새끼,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네. 하면서 만제도 성으로 간 다음에 네. 갑자기 그게 이제 네. 모든 프로그램이 합격을 했거든요. 네. 아프리카 TV 먹방이 시초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그때 막 라면 막 5개 끓여 먹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초코파이 한 통이랑 큰 거 한 통 있죠. 맞아요. 네. 그거랑 우유 하나를 같이 먹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먹다가 애가 먹다가 못 먹은 거예요. 못 먹더니 애가 막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네, 그거를 막 먹는 거. 네네. 불닭볶음면. 그거 잘 드시나요? 저 먹어봤는데 그렇게 맵지 않던데. 저한테.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네. 네, 저는 조그만 걸로 네네. 작은 사이즈 되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TV가 네. 돈을 버는 이유가 최근에 이런 트렌드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혼자 사시는 분들, 네네. 혼자 앞에서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 분,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그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프리카 TV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해주는데 맞아요. TV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계권을 사가지고 와서 네네. 아프리카 TV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는 요 사이트에 뭐 스포츠 중계나 뭐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가 UFC 경기 같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TV 가면은 바로 중계가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아프리카 TV 들어갑니다. 네. 어차피 공짜니까. 네네. 뭐 광고 잠깐 봐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유료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수익으로 매출이 계속 잡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중계권 포인트 그리고 사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BJ들.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별풍선 사건. 3만 개였나요? 36만 개인가? 아, 그래요? 예. 3,600만 원입니다. 아, 그래. 3,600이요. 네네. 말이 3,600이죠? 네. 그걸 3,600만 원을 별풍선 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쁜 그 BJ한테 빠지셔가지고 환불 되나요? 환불은 모르겠는데 막 몇만 개씩 쏠 때마다 BJ가 네. 놀라가지고 네. 어머 막 이렇게 막 깜짝 놀래고. 동영상 찾아보세요.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런 거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일부러 아프리카 TV에서 이거를 이슈를 끌기 위해서 만든 건가? 아. 뭐 그런 생각 들긴 했었는데 뭐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16만 개였는데 네네. 36만 개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터져가지고 좀 아프리카 TV 매출에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 BJ들의 움직임 새로운 그것도 아세요? 아프리카 TV는 매년 BJ들 시상식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막 1위부터 시작해요. 가수들도 부르고 네. 인기 BJ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네. 상도 주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뭔가 좀 마케팅 부분에서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정수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김수현 멘토님이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요즘에 새로 이제 아이들의 요즘에 이제 신세대라든지 이제 요즘 아이들의 이제 좀 놀이거리, 예. 좀 아이콘. 그런 아마 놀이터 같은 좀 그런 이제 문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른분들도 많아요. 거기 뭐 30대도 많고 40대도 많고 50대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보면은 이제 그 댓글 보는 재미 때문에 아, 재밌나요? 네, 왜냐면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네. 막 멘트들 여러분들 보면 밑에 이제 문자 이렇게 막 오면 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재미있는 댓글들도 있고 참신한 것도 있고 그러다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특히 아까 전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도 아프리카 TV를 보게 되면 네. 같이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트렌드가 네. 아마 아프리카 TV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지금 문화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네. 먹방 문화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 채널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왜냐면은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보죠. 많이 봐요. 그래서 네.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방송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장르별로 많이 이렇게 돼 네, 있죠. 장르도. 그러니까 옛날에 한 3년 전, 2년 전에 네네.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엄청난 많은 인원수들이 보고 있고.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광고가요. 옛날에는 5초, 3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는 15초가 뭐 기본이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네네. 광고도 뭐 이제 중소기업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대기업 이런 부분들, 네네. 뭐 삼성, 뭐 LG, 뭐 다 이게 되게 그런 그 기업들이 거기다가 왜 광고를 넣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보기 때문에 넣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더욱더 아프리카는 매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그전보다도 확실하게 많이 더 붙었으면 붙었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TV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좋은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멘토님 아프리카 TV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즐겨왔던 그 VJ 방이 없어졌네요. 그래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네. 19금 방송인데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네네. 그런 네. 부분들이었는데 지금도 이 서울경제TV 있어요. 예. 시청자들 겁나게 많네요. 여기 네네. 이종수 있나요? 멘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네. 여기 여기 서울경제TV에 나오나요, 지금? 네, 서울경제TV 온에어가 되나요? 여기 다 보이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텐츠 쪽으로는 최강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오늘 계속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인간지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좀 불안하긴 한데 제가 이거 찾았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좀 어떻게 네네네. 볼 수 있나. 근데 사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이게 한 곳에서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사실 이 사이트가 그렇죠, 예. 컨텐츠거든요. 근데 다양해요. 사실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먹방부터 시작해서 뭐 시사. 교육하고 있는 거, 엄청 시사, 많죠, 예. 교양, 장르가. 상당히 네.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골라먹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재미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료로 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국내 이 지상파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가 더 뜨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밀리면서. 다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면 아프리카 TV 같은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모 방송에서 하는 머리털이라고 아시죠? 네, 머리털 있어요. 네, 머리털 있잖아요. 머리털 모 방송에서 하고 있는 머리털에 자, 인기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가장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제 개인 미디어 못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뭐요? 괜찮나요? 방송. 피디님 괜찮나요? 마리테. 안 된다 그러는데요? 네. 마이 리틀 바보 상자. 네, 그래도 되죠. 어느 정도. 네, 네, 맞아요. 이 정도 네. 그러면서, 개인 1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르에서, 개인의 실력들을, 개인이 뽐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컨텐츠인데, 앞으로 그 컨텐츠 문화가 더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멘토가 얘기했듯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포인트에서 잡아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괜찮게, 관심 있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종목, 다 이렇게, 한번, 해부를 했습니다. 자, 고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김선 멘토님. 네,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항상 우리 멘토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 네. 문자가 없으면, 듣고 싶은 종목 문자가 없으면, 네네네. 힘이 빠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013-3366-0110으로 많은 응원 문자와 또 많은 종목, 그러니까 전략이 듣고 싶은 종목에 마구마구 대한 투표를 해주셔야죠. 많은 종목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꼭 번호를 모아놨다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네. 저희도 그 문자에 힘입어서 네.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네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문자 오고 있나요? 네. 멘토님들 피곤해 보여요. 파이팅! 9010님. 오늘 월요일이라 조금, 조금 그러네요. 지치네요. 그냥 네. 내일은 괜찮을 겁니다. 네네. 또 있나요? 100개 쏩니다. 아니 그 100개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돼. 예, 2436님 100개 쏩니다. 좀 더 쏘시죠. 네, 좀 더 쏘세요. 예. 저도 하는 게 아니라 도배했다고 하시죠. 도배하셨다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436님. 감사합니다. 네네. 미처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PD님 명절 연휴에도 낚시 가실 가실 건가요? 건가요? 찬돈 이벤트 해야죠. 우리 박 PD님이 낚시를 좋아하죠. 예. 집이 대기 부천. 인천 쪽이죠? 네.
금서해로 네. 지금 신상을 오픈했다고 네. 뭐라 하는데 부천이 다 자기 집입니다. 서해 바다 네. 가서 뭐 저기 할 수도 있겠죠. 네. 요즘 대하철이라잖아요. 네, 대합 네. 잡아오라고. 신다리 새우가 참 자, 많던데 9019님, 박 PD님, 낚시할 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 재미없을 거예요. 예. 같이, 이렇게 만나셔서 가면 좋겠네요. 최악의 멤버입니다. 최악의 멤버. 엄청 뻘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문자. 자,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뭐야? 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전 멘토님, 큐! 에이블 CNC, 이정수 멘토님, 에스텍 파마, 김영구 멘토님, 자, 아프리카 TV, 김선윤 멘토님, 자, 뷰웍스입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장며칠 안 남은 추석 전까지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코멘트 한번 다뤄주세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네네. 것 같아서 일단 제약바이오 가져왔는데 일단 매매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블 CNC 부탁드릴게요. 실적 줍니다. 자, 아프리카 팀에는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자, 억울해서 네. 다시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듣고 싶은 거를 투표를 해줬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자, 오늘은 누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에스테파마하고 뷰웍스가 됐네요. 뷰웍스가 자, 이정수 멘토님, 그 다음에 김선재 멘토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정수 멘토님의 에스텍파마 투자 전략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큐! 자, 오랜만에 월요일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에스텍 파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뭐 차트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전략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스텍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료 의약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원래 주가라는 게 이제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텍팜은 아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매출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영업손실이 크게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왔던 기업들인데 이번에서 이제 그 이상이 잘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효능의 안정성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그 마취제죠. 진통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성의 효능까지 다 더해진다라는 게 확실하게 그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연 2조 원대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적인 굉장히 큰 아마 그런 회사로 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더 유명한 그리고 매출 비중도 해외 쪽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일단 일본, 유럽, 중국, 미국 등의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아마 이슈가 더욱더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거의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알려진다 그러면 한번 시세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시세가 또 나오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뭐 100%, 200% 또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일단 매매 관점으로 10에서 30%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좀 급등할 수 있는 위치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을 좀 에스텍팜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자, 21,600원. 네. 오늘 종가 부분인데 21,600원에서 살짝 뭐 조정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21,600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그러니까 이전에서 좀 걸렸던 요 저항 자리를 살짝 저항으로 걸치는 자리들, 여기 저점이 깨었던 자리들 아마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싸게 사면 더 큰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 정도에 사게 되면은 대략 한 18%? 20% 좀 안 되게 수익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은 추석 선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정시 매수하시고 손절 가격은 19,000원. 그러니까 19,000원 이 정도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19,000원 좀 짧게. 근데 짧아도 이게 전날에서 이 13%인가 14%인가 움직였기 때문에 손절선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매매 관점으로 밑에 19,000원이 깨지면 좀 손절을 해보시고 19,000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번에 제약바이오들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아마 25,000원 근처 혹은 꼭 25,000원 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10에서 30% 사이에서 수익을 주면 절반이라도 좀 파시면서 이익 실현해서 좀 매매 대응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에스텍파마를 가져가시면 이번 추석 때 혹은 추석 끝나고 나서도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 멘토였습니다. 네, 뷰옥스입니다. 뷰옥스 바로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옥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인데요. 지난번 같은 내용입니다. 의료용 영상 진단 장비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 사후 이전을 통해서 캐파가 3배 수준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역시나 외인들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억울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 흐름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상승 흐름 자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매수해보면 어떨까? 좀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34,400원 보고 매수 잡으시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목표가 5만원, 손절가는 32,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보유 계신 분들 홀딩하시고 신규 조건 역시나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1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따 10시 20분에 우리 정멘토님이 주식 챔피언 뒷이야기합니다. 그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많이 참여하셔서 많이 물어봐서 선물 보따리도 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내일 우리가 또 4명의 멘토님들께서 좋은 종목을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